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통합과학에 대해서 알아볼 김청혜입니다. 일단 우리가 2028 수능, 개편된 수능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너무 막막해요. 뭔가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과목이 많아지는 건가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거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보는 건가요? 질문들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은 잘 얻지 못해서 그 막막하고 굉장히 좀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셨을 텐데 오늘 같이 그 불안을 좀 잠재우면서 우리 당장 앞두고 있는 이 겨울방학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좀 불안감은 오늘 좀 잠시 내려두셔도 되는 것이 이 개편된 이 방향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학교 시험을 충실히 공부했고 잘 이어갔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평가, 그에 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 개편이 된 거니까요.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먼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 학년도 수능, 일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리고 앞에 또 통합사회 선생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선택 과목 없이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으로 개편이 됐죠.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이제 아니고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의 기본 개념은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 탐구 능력, 그거에 대한 태도, 그리고 개념 간의 통합적 사고까지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당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도대체 통합적인 사고를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공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현상, 일상생활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치르게 되는 시험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출제 과목입니다. 출제 과목은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1학기 때 그렇죠. 통합과학 1을 배우고요. 2학기 때 통합과학 2를 배웁니다.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에서 치러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문항수는 통합사회와 동일하게 25문항입니다. 현재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1.5점짜리 8문항, 그리고 2점짜리 9문항, 2.5점짜리 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간은요, 여러분 40분 동안 총 25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총 배점 50점으로 맞춰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보더라도 한 문항당 한 1분 30초 정도 뭐 마킹하고 이런 시간을 빼면 그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인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25문항을 내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일단 그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하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어떤 문항들이,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건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통합과학 1은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단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건 다시 시간과 공간, 기본량행과 단위, 측정과 표준, 그리고 신호와 정보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공부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자연현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연현상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을 그럼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시간과 공간의 규모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누는데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 이것을 예시로 들면서 도대체 개념 간의 통합이 무엇입니까? 융합형 문항, 통합형 문항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은요 간단하게 맛보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단원에서요 우리가 시간을 공부합니다. 공간을 공부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한 시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공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이 단원, 이 소단원의 혹은 성취 기준에 맞춰서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통합적 사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이 시간을 측정했던 방법 혹은 공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 공부의 방향을 정말 제대로 설정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공간, 그중에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공부했더라?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런 거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요. 도대체 이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 큰 걸까?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 지구의 둘레를 측정했던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정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한 한 예시를 우리가 공부한 거구나.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뭐 공부했냐면요. 저 별까지의 거리는 도대체 얼마나 먼 걸까? 그 공부했다고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내가 측정하는 공부를 한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요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에서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시간과 공간, 그것을 단순히 시간, 공간, 거기에서 단원에서 공부한 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 그럼 시간을 측정했던 역사, 공간을 측정했던 역사,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각각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구분을 헐어버리고 각각에서 공부했던 내가 공간을 측정했던 역사 공부했던 것을 묶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겠다는 시험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시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시각은 개념 간의 통합적 사고를 갖는 겁니다. 요거 학습 간 서로 연결 짓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통합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느낌을 내가 가져야 하는 거구나. 요거 한 가지 챙겨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원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원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물질과 규칙성인데 통합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 통합과학은요. 빅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흐름이 아주 탄탄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주변에요.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물질은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 하나로 2단원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의 기원이 어디야? 그럼 우리가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빅뱅 우주론 이후에 우주 초기에 도대체 어떤 기본 입자들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기본 입자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생성된 원소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규칙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주변의 물질들이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더 우리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2단원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거면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느냐? 그렇죠.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통합과학에서 흐름을 놓친다, 지협적인 공부를 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출제된 문항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반드시 큰 흐름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큰 흐름, 큰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학습하고 있고 더 크게 볼 때는 이 A라고 하는 개념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B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이냐,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바뀌는 그 수능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로운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 단원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요거 공부할 때 여러분의 공부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세 가지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 역학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이요.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 여러분이 좀 암기해야 할 것도 있고 이해하기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있고 문항이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단순히 A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문항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단원의 제목이 있어요. 대단원의 지금 주제가 뭐냐면 시스템과 상호작용입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공부 끝난 학생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지구 시스템 공부했죠? 역학 시스템 공부했습니다. 생명 시스템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통합과학의 학습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부법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 시스템 공부하고 역학 시스템 공부하고 생명 시스템 공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개념의 전이가 일어나고 개념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부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시야는 무엇이냐면 더 폭넓게 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이 3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지금 세 가지를 찝어드렸어요. 개념관을 연계하면서 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통합과학은 무조건 흐름입니다. 흐름을 잡아야 결국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흐름을 잡는 것. 세 번째는요,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것이 비단 통합과학 1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과학 2도 여러분 바로 보시면 오늘은 그냥 아주 크게만 살펴볼 거지만 통합과학 2에도 변화와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정말 다양한 변화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통합과학 2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변화가 일어났더니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가지의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환경과 에너지를 갈 건데요. 이 환경과 에너지에서도 지금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환경, 그 안에 있는 환경 변화, 그것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연 여러분 앞에 미래 세대에 우리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환경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얻으려고 봤더니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도 그걸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 환경과 에너지는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과 함께 통합적인 문항들, 융합적인 문항들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도 우리가 개정된 교육과정에 추가된 내용이죠.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해서 과학의 유용성 혹은 빅데이터, 과학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주제와 연결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도대체 문항의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전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요렇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물론 이해 적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왔고요.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네, 이것도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조금 세분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만 우리가 그전에 문항을 풀었다면 탐구 설계하는 거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구 수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센서 등의 디지털 기기들 혹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된 문항들이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 조금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료 분석 및 해석이라고 했던 것은요. 자료 변환이라고 하는 거. 왜 바뀌었을까? 이제 센서를 가지고 자료들을 수집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 자료 해석이 과학에서는 관건이기 때문에 그 자료 변환에 대한 것이 또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결론 도출 및 평가라고 하는 것이 요거 조금 바뀌면서 결론 도출과 일반화인데 요 일반화라고 하는 단어도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개념과 개념을 통합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위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상위의 개념을 건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탐구를 했어요. 그 탐구를 통한 일반화가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반화해서 결론을 내는 능력들을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요.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앞으로 이런 A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또 중요한 한 평가 역량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문항으로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출제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아직 평가원의 기출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라고 예시 문항 공개가 됐죠. 그래서 각각에서 어떻게 예시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당장 어떤 문항을 내가 풀고 맞았다 틀렸다 지금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 영역에서 이 문항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구나.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각의 영역을 각 하나하나의 문항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큰 핵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통합하게 될 거고요. 아니면 여러 성취 기준을 활용한 문항이 구성이 될 거다. 자, 그럼 행동 영역에서 맞춰서 한번 볼게요. 이해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항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기본양, 기본 단위 이런 거 공부한다고 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기본양을 그냥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지구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동물, 세포, 리튬 원자.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얘는 지구과학 그리고 얘는 생명과학, 얘는 화학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결국 기본양이라고 하는 개념, 기본 단위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 문항을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는 거구나. 그 기조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문제 인식 및 가설 설정입니다. 요 문항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냥 탐구 문항 아닌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또 드실 수 있겠지만 가설 설정 자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들이요. 그냥 단순히 지구과학 한 영역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지구과학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과학 혹은 화학 이렇게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그 탐구를 낼 것이고 그럼 앞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그럼 각각의 사례를 통합하면서 결국 이 가설에 대한 일반화, 결론 도출이 가능한지를 이러한 문항에서 여러분에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료 변환 및 해석인데, 요 예시 문항 보면요, 바로 센서가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 요 예시 문항이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문항, 나중에 한번 여러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요, 이슬점이나 포화 수증기량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언제 배웠죠? 그렇죠.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습니다. 이 문항이 포화 수증기량이나 이슬점을 묻는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가 공부한 것을 소재로 통합형 문항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결론 도출 및 일반화에 대한 거. 요거는 우리가 자주 봤던 그 탐구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더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문항으로 점차 발전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요 문항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제가 앞에서 행동 영역 얘기할 때도 요거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거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 영역의 문항들이 앞으로는 계속 출제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예시 문항과 함께 이 내용들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바뀐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파악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일단 제가 크게 내가 만약에 예비 고1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겨울방학에서는요. 아직 개념 간의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각각의 개념을 잘 알아야 이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단 고등예비과정 우리 EBS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등예비과정 들으면서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요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학기가 시작되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개념 완성이 있죠. 개념 완성 시리즈 보시면서 내신도 여러분 꼼꼼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고 개념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과학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단순한 개념 학습이 아니라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맥락을 이해하는 것, 흐름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나는 고1이 아니고 이미 고2, 예비 고2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합과학 한 번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디에 에너지 다 쓰셔야 되냐면 개념 간의 통합에 에너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막한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두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곧 12월에 시그널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A라고 하는 개념 배웠죠. 근데 통합과학이 저 끝에서 B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것이 이런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 통합적인 개념들을 계속 짚어보는 거예요. 내가 개념 정리가 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그널 통합과학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개념 완성, 핵심 개념 및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항편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여러분 잘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도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이미 완강돼서 올라가 있는 것이 수능 스타트거든요. 그런 수능 스타트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 이 수능이라고 하는 준비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요 두 강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능을 향한 만점 전략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 드리는 건데 앞에서도 제가 개념도 같은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개념과 이 개념은 연결될 것 같은데 스스로의 개념 지도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탐구 활동 분석하기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탐구를 설계하는 부분, 어떻게 수행해서 결국 결론을 도출하는데 일반화로 적어낼 수 있느냐.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혹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탐구 활동 하나씩을 보면서 스스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나 문제 해결 적용 연습이라고 하는 건데 실생활 예시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적용하고 확장하는 연습들도 해주시면 좋겠죠. 마지막에는요, 이 의사소통 대비입니다. 이게 새로운 행동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항이 추가가 될 것이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통합과학 바뀐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이 했는데 막상 여러분 들어보니 어때요? 네, 수업 시간에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정말 잘 준비했다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평가가 달라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문항도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이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28 수능에서도요, 문항수 기준 50%를 유지하며 간접 방식으로 연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 막막한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은 선생님이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먼저 더 애써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자료도 만들고 강의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EBS 믿고 또 여러분이 차분차분히 공부해서 2028 수능 잘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실 거거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요, 여러분을 각 강좌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운 그 계획 가지고 끝까지 그 수능 끝까지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본 강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